이제 두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나희의 기우정이 아무거나. 자, 오늘 다시 또 김나희 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남태재 감독님이 브라질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브라질에 관련된 브라질 남미 그리고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미 중에서도 산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신 네.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한국도 사실은 올 봄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경남과 경북 지역에 많은 나무들을 태우고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생명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도 기우정의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로 그리고 조금 더 있다 다가올 이야기였는데 올 봄에는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불이 남미에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희님 어떤 이야기인지 좀 나눠주세요. 네, 그 남미의 산불을 이야기하려면 유칼립투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칼립투스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고 발연성이 높은 정유 성분이 많기 때문에 불이 조금만 붙어도 확 번지는 산불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유칼립투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되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호주. 땡! 네, 호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호주가 아니라 놀랍게도 브라질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30%의 그 수출이 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원산지인 건 다 아시고 호주에서 코알라들이 먹고 사는 나무인데 대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왜 남미에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네. 이유는 네, 이유는 정유, 목재, 펄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많이 심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나무를 심어서 또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플랜테이션이 많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칼립투스 하면 호주의 코알라의 먹이다 먹이. 이렇게 해서 뭐 호주 얘기가 우리 나오긴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남미에 많이 그 이식돼 있고 그 남미에서 이것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난다, 커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기합니다. 네, 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네네. 네, 유칼립투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호주가 원산지이고 코알라들이 먹는 나무인데 이것이 이제 브라질 같은 그런 열대우림이었던 곳에 열대우림 나무들을 뽑아내고 심게 되면 얘들은 원래 건조한 데서 자라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물을 쫙쫙 빨아들여서 주변을 엄청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열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 열매 자체가 씨앗이 딱딱한 껍데기에 쌓여 있는데 그것이 그냥은 잘 발화가 안 되고 불이 나면은 그 불에 탁 터지면서 발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유 성분 때문에 그냥 불씨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활활활 타오르고 그런데 또 타고 나서도 줄기에서 바로 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열에 아주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수백 미터까지도 떨어져서 번지게 되면은 거기서 또다시 그 정유 성분 때문에 한마디로 기름 성분인 거죠. 기름 성분이 굉장히 많은 나무라서 그냥 순식간에 또 이렇게 불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는 산불과 공생하면서 진화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식물들을 도태시키면서 자기가 살아남도록 진화를 한 그런 정말 강력한 산불에 강력하게 진화된 그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를 남미에다가 옮겨 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이 완전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칼립투스 잎은 너무 맛이 없고 너무 질겨가지고 정말 코알라만 겨우겨우 먹지 다른 동물들은 입에도 대지 않고 심지어 곤충들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생기면 원래 나무가 있으면 주변에 다른 동물들이 몰려들어서
작은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데 음.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유칼립투스가 있고 그냥 주변이 숲이긴 하지만 정말 사막처럼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열대우림은 광물 생산과 뭐 축산업을 위해서 있는 나무들은 베어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이윤을 위해서 호주에서 이식된 유칼립투스 그걸로 인해서 산불은 대규모의 산불은 계속 일어난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침엽수를 끊임없이 심어대는 소나무 숲에 의해서 일어나는 산불하고 겹쳐서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칼립투스 말고도 또 이렇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무가 또 있죠? 네. 우리나라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고 사실 남미에도 소나무도 유칼립투스랑 같이 많이 심긴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심게 된 것이 또 그 군부 독재와 연결이 돼 있는데 아이엔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피노체트가 독재를 시작하면서 그 원래 있던 삼림을 밀어버리고 유칼립투스를 대량 식재를 하면서 그 딱 두 개 회사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칠레 산불 엄청나게 났었을 때 그 지도를 겹쳐보면은 유칼립투스가 플랜테이션으로 조성된 곳이랑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나무만 왕창 심은 곳에서 산불이 쭈루룩 이렇게 일어난 것을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소나무도 유칼립투스랑 비슷하게 휘발성이 강한 정유 성분이니까 뭐 사실 향이 좋긴 하죠. 그게 냄새는 좋긴 하지만 그게 불이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면 될 것을 계속 나무를 베어내고 또 거기에 빨리 자라는 소나무를 심고 이런 것이 산불의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보면 산불이 가다가 딱 멈춘 곳이 그 촉촉한 넓은 잎을 가진 화렵수들이 있는 곳에서 딱 마을이 보호가 되고 그 절이 보호되고 이런 사진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네. 사진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돈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망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그 남미에 심겨진 유칼립투스 그리고 한국에 산에 있는 소나무 이렇게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고 그것이 또 단일 종으로 이렇게 심겨졌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다시 남미의 유칼립투스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어쨌든 호주에서 살던 애들을 남미로 이식을 한 거니까 또 앞서 우리 배운 것처럼 여러 선주민들은 사실 그 산토와 문화 속의 그 자연환경과 상당히 이렇게 상호 연결돼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열대우림은 싹 사라지고 유칼립투스가 들어왔을 때 선주민들은 상당히 또 큰 충격을 받고 부정적 영향을 받겠다 이렇게 예측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선주민들과 유칼립투스 사이의 어떤 이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던 곳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거기에 유칼립투스 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는데 쫓겨나서 그 선주민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그 숲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줄어들고 그럼 숲이 줄어드니까 또 원주민도 줄어들고 선주민이 줄어들면 또 숲이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그 선주민들을 몰아낸 데는 이윤이 있기 때문인데 이윤이 뒤에 있기 때문인데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정말 너무 웃기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저기서 이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이만큼 배출을 하면서 지구를 더럽힐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그만큼 가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했다는 것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를 하고 실제로 생산되지 않은 것을 사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울창한 열대우림이 있는 것이랑 그 열대우림이 다 베어지고 거기에 유칼립투스가 자라는 것이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원래 상태가 있는 것이 더 탄소 흡수가 되고 또 생물 다양성이 보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 열대우림을 베어내고
유전자 조작으로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탄소 고정을 많이 하는, 탄소를 많이 흡수한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유전자 조작을 한 그런 나무들을 대량으로 심습니다. 그러면 탄소 흡수를 많이 했다고 탄소 배출권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지구를 파괴하는데 그게 돈이 되니까 또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억지로 심은 나무가 결국은 탄소 배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사게 만드는 거 더 지구를 파괴하는 거라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뭐 지구의 파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과정에도 이 유칼립투스가 연루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정말 너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생계에 큰 보탬이 되도록 심고 있었던 올리브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유칼립투스를 또 심어서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올 곳이 없어지는 거죠. 고향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냥 전 세계에서 그냥 비슷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탄소 배출권이 만들어지는 사이에 민중 생존권은 박탈되고 기후 재난이 점점 악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마무리를 드려야 될 텐데 사실 또 무거운 얘기인데 근데 갑자기 좀 저는 유칼립투스를 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유칼립투스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유칼립투스를 오랫동안 있었던 그 환경으로부터 뽑아서 먼 땅에 이식을 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식되면서 또 거기서 또 악역을 맡고 있는 건데요. 소나무도 사실 마찬가지일 맞아요. 텐데,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이면 이런 뭐랄까요, 이 유칼립투스나 소나무나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자본주의가 죄다. 그들에게 그런 악역을 맡겨서는 안 되는데 그쵸.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혜님 애쓰셨어요. 네, 들어가세요.